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탐정과 가장 큰 마음을 가진 할머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영웅의 탄생까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정순 할머니 83세이십니다. 부산 해운대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외동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복순이라는 이름의 5살 된 믹스견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가 3년 전 길에서 떠돌던 강아지를 구조해서 키우기 시작한 반려견이었어요. 처음에는 작고 병약해서 살지 못할 거라고 했던 복순이가 할머니의 정성 어린 돌봄으로 건강하고 똑똑한 개로 자라났습니다. 복순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연금과 작은 적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계셨는데 복순이 사료값과 병원비는 절대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정순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순간 한눈을 판 사이에 복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할머니는 목이 쉬도록 불러보셨지만 복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박민수 경찰관 28세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신참 경찰관이에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이상과 열정을 품고 현장에 투입된 지 1년 정도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 할머니가 지구대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복순이 사진을 한가득 들고 계셨습니다. 경찰관님, 제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복순이를 찾아주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길 잃은 개를 찾는 것은 경찰의 주요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보통 동물보호센터나 인근 동물병원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계속 호소하셨어요. 복순이는 제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는 할머니의 애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비록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철호, 35세로 부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입니다. 수많은 유기견과 분실견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민수 경찰관이 정순 할머니와 함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왔을 때 철호는 한눈에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가 언제 없어졌다고 하셨죠? 3일 전이에요. 복순이는 절대 혼자 멀리 가지 않는 아이인데.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이면 이미 위험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센터로 들어온 개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인근 동물병원들에도 연락을 돌려보겠습니다. 철호는 정순 할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퇴근 후에도 개인 시간을 내서 복순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최영숙, 45세로 동물보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자신도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에요. 영숙 씨는 SNS를 통해 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철호가 온라인 동물보호 커뮤니티에 복순이 실종 소식을 올린 것을 본 거였습니다. 이런,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강아지가 유일한 가족이라니. 나도 도와드려야겠어요. 영숙 씨는 즉시 자신의 SNS에 복순이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공유를 부탁하고 지역 맘카페와 동네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김태수 할아버지 76세로 정순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입니다.
평소에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복순이 실종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산악구조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길을 잃은 사람을 찾는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정순이, 내가 도와줄게. 걔도 사람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어. 복순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장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봐야 해. 태수 할아버지는 정순 할머니와 함께 복순이의 평소 산책 코스를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복순이가 좋아했던 공원, 자주 들렀던 가게, 친하게 지내던 다른 개들이 있는 곳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도 복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순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수 경찰관은 순찰을 돌 때마다 복순이를 찾아봤어요. 동료들은 개 찾는 게 경찰 일이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부산 전역의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병원에 연락을 돌렸어요. 하지만 복순이와 비슷한 개들은 있어도 정확히 일치하는 개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의 SNS 활동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순이 찾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목격담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쪽에서 비슷한 개를 봤다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른 개였어요.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복순이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드셨거든요. 2주가 지나면서 정순 할머니는 점점 지쳐 가셨어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잠도 설치며 복순이만 생각하셨습니다. 복순이가 추위에 떨고 있을까? 배고플까? 무서워할까? 할머니의 걱정을 보며 네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민수는 할머니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복순이는 영리한 개니까 꼭 돌아올 거예요. 철호는 휴일에도 나와서 복순이를 찾아다녔어요. 가족들이 불평하기도 했지만 정순 할머니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마트, 동물병원, 펜션 등의 복순이 찾기 전단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정순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두 어르신이 함께 복순아, 복순아 부르며 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어요. 영숙 씨의 SNS를 본 한 시민이 연락을 준 거였습니다. 복순이와 비슷한 개가 광안리 해변 근처 폐건물에서 목격됐다고 해요. 네 사람은 모두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복순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여기 개털이 있어요.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복순이 털 맞아요. 복순이가 여기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순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은 거니까요. 그날부터 수색 범위를 광안리 일대로 확대했어요. 태수 할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민수는 동료 경찰관들을 설득해서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라며 부탁한 결과였습니다. 영숙 씨는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연결해서 전문 수색팀을 꾸렸어요. 드론까지 동원해서 넓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철호는 복순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여러 곳에 놓아두고 냄새로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어요. 4주째 되던 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 5시 태수 할아버지와 정순 할머니가 평소처럼 수색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태수 할아버지가 멀리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복순아, 정순 할머니가 소리쳤을 때 그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 복순이다. 복순이야. 정순 할머니는 지팡이도 던지고 달려가셨어요.
복순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와 복순이가 재회하는 순간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4주간의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복순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영리해지고 할머니에게 더욱 애착을 보였습니다. 신기한 건 복순이가 사람들의 감정을 더 잘 읽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가 슬퍼하시면 옆에 바짝 붙어서 위로해드리고 기뻐하시면 함께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수의사 검진 결과 복순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어요. 야위긴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복순이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복순이가 발견된 지 3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이 정순 할머니가 복순이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복순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복순이가 어떤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순아, 왜 그래? 정순 할머니가 당황하고 계실 때 복순이는 아파트 단지 내 한 구석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복순이를 따라갔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어떤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복순이의 무서운 소리에 범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정순 할머니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강도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강도가. 민수 경찰관이 무전을 받았을 때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즉시 알아들었어요.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야. 모든 차량 출동. 해운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강도 사건 발생. 지구대의 모든 경찰관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민수를 포함해서 총 9명의 경찰관들이 순찰차 3대를 타고 현장으로 급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순이가 범인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범인은 복순이의 무서운 모습에 완전히 겁을 먹고 벽에 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으르르르. 왈왈왈. 복순이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범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안 돼요. 그 개가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9명의 경찰관들이 복순이를 보고 모두 입을 벌렸어요. 특히 민수는 복순이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복순이가 범인을 잡았다고? 다른 경찰관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작은 개가 정말로 강도를 제압했다는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복순이는 4주간의 떠돌이 생활을 통해 야생의 본능을 되찾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할머니를 보호하는 능력까지 갖게 된 거였습니다. 모든 경찰관, 범인 확보, 민수가 지휘하자 경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범인을 체포하려고 다가가자 복순이가 더욱 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조차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복순아, 이제 됐어. 경찰관님들이 오셨어. 정순 할머니가 부르자 그제서야 복순이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체포한 후 경찰관들은 복순이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야? 개 한 마리가 강도를 제압하다니. 민수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순아, 너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를 지켜줬구나. 다른 경찰관들도 복순이에게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경찰 경감이네. 우리보다 먼저 범인을 발견하고 제압하다니. 피해자였던 여성도 복순이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개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폭순이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9명의 경찰관들이 모두 폭순이를 둘러싸고 감탄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폭순이가 우리 일을 대신 해줬네? 한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폭순이도 명예 경찰견으로 임명해야겠어. 다른 경찰관이 농담을 했지만 모두들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폭순이를 안았습니다. 폭순아, 내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 폭순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실종개가 강도 검거의 일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고 폭순이는 일약 지역의 유명견이 됐습니다. 민수 경찰관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폭순이는 우리 경찰관들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개예요. 철호도 4주간의 거리 생활이 폭순이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다며 감탄했어요. 영숙 씨는 폭순이 찾기 캠페인을 했을 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며 뿌듯해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구조대 활동할 때도 이런 개는 본 적이 없다며 폭순이를 칭찬했어요. 폭순이 찾기 사건은 지역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일을 계기로 반려동물 실종 시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거든요. 영숙 씨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단이 결성됐고 철호가 있는 동물보호센터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수를 포함한 지역 경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어요. 태수 할아버지 같은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수색 노하우를 젊은 봉사자들에게 전수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폭순이가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정순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폭순이와의 재회를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으신 거죠. 네 사람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폭순이와 함께 산책도 나갑니다. 민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개발했어요. 상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해서 모범 경찰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호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영숙 씨는 동물보호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부산 전역의 실종 반려동물 찾기 네트워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정순 할머니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의 반려동물 돌봄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폭순이는 단순히 잃어버린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에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폭순이뿐만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민수는 경찰관으로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어요. 큰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고민도 소중히 여기는 경찰관이 됐습니다. 철호는 자신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숙 씨는 개인적인 봉사에서 사회적인 활동가로 성장했어요. 한 사람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됐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경험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폭순이는 정말 특별한 개가 됐어요. 단순히 실종됐다가 돌아온 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영웅견이 된 거죠. 경찰서에서는 폭순이에게 정식으로 감사패를 수여했고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는 폭순이를 모범견으로 등록했습니다. 폭순이는 이제 명예 경찰견 명패를 목에 걸고 다녀요. 더 놀라운 건 폭순이가 다른 위험 상황도 감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스 누출을 가장 먼저 감지해서 큰 사고를 막기도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복순이와 함께 걸을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복순이가 강도도 잡았어요 라며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복순이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국에도 소개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 마리의 강아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복순이 이후로도 수십 마리의 실종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에요. 아이들이 복순이 형사님 이라고 부르며 달려오면 복순이도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합니다. 지금도 정순 할머니와 복순이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세요. 그때마다 네 사람 중 누군가는 함께 합니다. 혼자였던 할머니에게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생긴 거죠. 복순이 역시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민수 경찰관은 여전히 순찰을 돌 때마다 복순이와 할머니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복순아, 오늘도 동네 지키고 있니? 철호는 주말마다 정순 할머니를 찾아뵙고 복순이의 건강을 체크해 드려요. 그리고 혼자 계신 할머니의 안부도 꾸준히 살피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정순 할머니와 친딸 같은 관계가 됐어요. 주말마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정순 할머니와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고 계세요. 두 분 모두 혼자 계셨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복순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고민이 많으세요. 복순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험한 일은 시키고 싶지 않아요. 민수 경찰관이 조언했어요. 할머니, 복순이는 이미 충분히 영웅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철호도 동의했어요. 복순이의 가장 큰 역할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작은 존재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복순이라는 작은 강아지가 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들의 선한 마음이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이 생겼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작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복순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참으로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4주간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져서 돌아온 복순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정순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 민수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 철호의 전문적인 도움, 영숙 씨의 적극적인 봉사, 태수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도 어디선가 복순이 같은 작은 친구들이 따뜻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순 할머니 같은 분들이 소중한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복순이가 보여준 것처럼 작은 존재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랑과 관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지금도 복순이는 정순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명예 경찰견 명패를 목에 걸고 동네를 지키는 작은 영웅으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네 사람의 깊은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반려동물이나 외로운 이웃이 계시다면 복순이와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